자, 인문지문 분질주의와 반분질주의 질문 좀 볼게. 자,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본질 동호를 쳐보고 본질. 본래의 성질에 해당되겠지. 본래의 성질. 자, 그런데 이 본질이란 것은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해. 반드시 가져야 해.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대상과 구분해준다는 특징이 있어.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다음에 구분해준다. 그래서 이 본질의 개념을 반드시 좀 알아두도록 하자. 어. 그러니까 그 대상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른 대상과 구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건 그 대상의 고유한 속성에 해당되겠어. 자, 그래. 어,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 자,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 속성을 찾으면 된다. 필요 충분 속성. 자,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속성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계속 읽어볼게. 자,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고임 주자 모든 X에 대해 그 모든 X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에 밑줄 치자. 요게 바로 이제 X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 자, 예컨대라고 했으니까 앞은 예시야, 예시. 그러면 앞에 말했던 본질, 즉 모든 X가 가지고 있고 오직 X만 해당되는 것, 요에 대한 예시지. 자,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꽝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꽝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암컷인 꽝 이것은 까투리의 본질이라는 얘기지.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속성에 해당이 되겠어. 그러나 끊어주자. 그러나 암컷인 꽁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암컷인 꽁은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란 얘기지. 우리가 정한 거야. 그래서 본질이라고 말하기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시 가로 묶어줘 부정표현이니까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거 밑줄 자.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본질에 대한 입장을 위에서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만든 것이다. 이런 입장이야. 자, 내려가 보자. 자,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 동그라미 치고 본질주의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 입장이지. 무슨 주의에 대해서 우리 본 적이 있었지? 무슨 주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입장이었어.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의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 그것에 해당되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 지시표현에 해당되는 그것의 지시표현은 바로 앞에 있지?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그것에 해당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이거야. 자, 그리고 우리와 무관하게, 즉 우리 외부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끊어주자. 반면에 반본질주의는 동그라미 치고 반본질주의. 얘는 본질주의에 반대한 입장이 되겠지. 자,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로 정한 거지.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다시 한번 반본질주의는 본질이 있다는 입장이야, 없다는 입장이야? 없다. 그렇지. 그런 본질은 없다. 대신 우리가 인간이 정한 약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자,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본질은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 해당된다. 진짜 본질은 없다. 자,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럼 본질 동그라미 치고 정의 동그라미 쳐보자. 본질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면 정의는 언어적으로 관련된 거지. 우리가 정한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다시 약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약속으로 정한 거지. 약속으로 정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분주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완벽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이게 바로 반분주주의의 근거가 되는 거지. 자,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의 발레로 제시할 수 있다. 발레가 뭔 뜻이니? 발레. 반은 뭔 뜻이라고? 그렇지. 반대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반대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이성적 동물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니까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발레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 왜?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사회적 동물 안에는 개미나 벌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뭐 포함 관계를 보자면 요 전체를 사회적 동물로 봤을 때 이걸 사회적 동물로 봤을 때 여기 사람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개미나 벌 이런 애들도 사회적인 동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사람만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완벽한 약정적이지 않고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는 어렵다는 얘기지. 들어서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뭐 예를 들어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러는데 예술이 무엇이라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아직 힘들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밑줄 치자. 요 가정이 나와 있지. 가정도 신경 써야 돼.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 가정. 누가 이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본질주의가 이런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 주장이다. 잠시 여기서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 투영이라는 단어를 밑줄치고 우리 투영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니? 들어는 봤지. 그렇지. 투영되다 하면 앞으로 반영되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해. 반영되다. 다시 읽어보면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반영된 것이 바로 본질이다. 자, 됐음 넘어가서. 자, 17번 문제 1번. 반본질주의의 견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반본질주의니까 얘들은 본질이 없다. 언어 약정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지. 1번.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얘들은 언어 약정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 2번.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대. 본질이 내재하고 있다는 건 본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본질주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치? 그건 본질주의 입장이야. 3번.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본질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본질주의 입장이니까 3번도 안 되겠지. 다음 4번.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즉, 의미를 부여한다.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건 누구 입장이야? 그렇지. 반본질주의 입장이 되는 거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마지막 5번.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 이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면은 이건 본질주의 입장이 돼버리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문맥상 우리 기억을 보니까, 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고, 니는 개미나 벌이야. 그럼 개미나 벌도 사회적 동물 안에 들어가는 관계지. 그치.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 이거, 개미나 벌이 요 안에 쏙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개미, 벌이. 자, 쓰면, 이거 보면,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가 있어. 일단 자를 수 있는 도구 밑줄 쳐보자. 자를 수 있는 도구 안에 가위가 들어가니? 그렇지.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데, 칼도 자를 수 있는 도구에 들어가니? 그렇지. 그리고 가위나 칼은 서로 다른 거지? 그렇지. 그리고 답은? 1번이 답이야. 이거 됐어? 오케이. 음, 넘어가자. 나머지 중에 볼 거 있어? 넘어가 될까?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요 문제 살짝 까다로웠는데, 자, 우리 가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볼게. 가부터 보자.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대. 근데 이제는 현대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대. 보니까 금에 대한 정의가 기존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됐는데 이제는 현대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어. 그러면은 금에 대한 본질 이게 뭐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거지, 그치? 반본질주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할 얘기 많을 것 같아. 자, 그럼 1번 보자.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라고 했어. 일단 본질주의자니까 본질이 있다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리고 본질이 있다고 있으니까 애들은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 가능하겠지? 그치? 어쨌든 얘들은 본질이 있는 것이고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다음에 3번 반본질주의자야.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다음에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 바꿔 얘기하면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정의는 어떻다? 약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건 반본질주의자의 입장 맞겠지? 다음에 5번. 자,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그렇지. 의사소통을 들어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본질주의자들은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볼 것이고 반본질주의자는 그것이 바로 뭐다? 약정이다. 이렇게 보겠지. 그치?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 되겠네. 동그라미. 다음에 나를 보자. 자, 누군가가 사자, 바위,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를 내렸어. 미친놈이지? 자,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어. 널리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 그치? 자, 2번 보자. 자,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겠지. 본질주의자에게 본질은 내재된 거니까.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다음 4번. 자,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다. 다시 한번.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 밑줄 쳐보자. 이거 근원적 속성 다른 말로 뭐니? 이거 본질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본질이 발견되지 않아서라고 말할 리가 없겠지? 그치? 그럼 얘들은 뭐라고 하겠니? 언어 약정이 잘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치? 저 다음 4번. 자,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A에서 E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자. 자,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A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인지 확인해야겠어. 라고 했어. 어, A를 보니까 본질이잖아. 본질. 그러니까 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겠지. 이건 당연히. 다음 2번. 그래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B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에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야겠어. 였는데 B 부분을 보니까 예컨대 예시니까 예시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에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치? 예시의 역할이니까 동그라미. 다음에 3번.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C가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어. 라는데 C를 보니까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지시표현 항상 확인해야 돼. 그렇지? C에 해당되는 건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언가에 해당돼. 그래서 확인한다는 표현도 적절하고 동그라미. 다음에 4번.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돼 있으므로 뒤에 D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겠어. 했어. 그럼 D 부분을 보니까 D를 보니까 반면에잖아. 반면에. D는 반면이니까 앞과 뒤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야겠지. 그렇지? 자, 다른지 살펴보는 거 맞고. 다음 마지막 5번. 사실과 글쓴이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봐야겠어. 그래서 이를 통해 강조된 글쓴이 주장. 자,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거 누구의 입장이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지. 이거 반본질주의 입장이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글쓴이의 주장이라 했으니까 이거 글쓴이 주장이 아니지, 그렇지. 답이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됐으면 요즘은 여기까지.